진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공유 주방 창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유 주방 창업이라고요. 예. 이 공유 주방 창업 좀 생소한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선 공유 주방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식당을 창업을 하려면 가게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주방에 집기를 설치하고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유 주방이란 한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주방과 집기를 설치하고선 일정한 시간 동안 임대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사업을 공유 주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차리지 않고서도 주방을 빌려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뭐 운영돼 오지 않은 방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법이 있어요. 식당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1인 1식당을, 1주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음식을 여러 사람이 만들게 되면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병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시작하게 되는 공유 주방의 경우에도 위생 담당자를 정해놓는 경우에만 허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식당은 없지만, 네. 주방. 주방이 있죠. 주방이 이제 여러 개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공유 주방의 비용은 일반 식당을 차리는 비용에 비해서 좀 저렴할까요? 엄청나게 저렴하죠. 네. 우선적으로 단순 비교가 힘든 것이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재료의 가격은 같기 때문에 외부의 경우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게를 임대하려면요.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 주방 인테리어 등을 합치게 되면 평균적으로 식당 창업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공유 주방의 경우 한 달에 175만 원만 내게 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 엄청나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유리한 게 아니라 폐업되는 식당을 생각하면 훨씬 더 좀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식당을 창업해서 1년 내 폐업률이 80%, 3년 내는 90%를 생각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8천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선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된 손해난 비용이 엄청나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보증금까지 돌려받기 힘들고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는커녕 원상태로 돌려놓고 오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집기료는 산값의 10분의 1도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반면에 공유 주방의 경우 이러한 비용 자체가 안 들기 때문에 폐업하기도 쉽습니다. 자기 재료만 빼고선 월세만 안 내면 되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이 공유 주방이라는 것이 건물 내에서 주방만 많고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배달로만 판매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유 주방을 배달 업체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자신들이 그동안에 다른 업체들의 물건을 손님들에게 배달만 해주었는데 그 손님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식당을 한 건물에 모아놓고서 만들어서 배달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죠. 마치 마트에서 자신들의 PB 상품 만들어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되면 쉽게 또 폐업을 할 수도 있고 판매도 배달로 하면 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공유 주방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간 임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세 번째는 다른 공유 서비스처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위생상의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위생상의 문제는 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공유 주방이라는 것이 1인 1주방이 아니라 한 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쓰는 것이다 보니 문제가 혹시라도 오염된 재료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들의 재료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도마나 칼, 국자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소독한다 하더라도 바쁜 상태에선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더 큰 문제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이 돼서 전염되는 음식이 대대적으로 배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법적으로 막아놓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위생상의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대형 전염 사태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장기간 임대가 쉽지 않다는 점은 왜일까요? 일단 이 서비스 자체가 모든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대형 서비스로 만들어지기 전인 시범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지역에 정해진 사람이 운영하는 서비스다 보니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부족해서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 나와서 자신만의 식당을 차려서 운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공유 주방만 가지고선 연속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는 힘들죠. 일종의 식당을 차리기 전에 실험하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공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기회는 누군가의 위기입니다. 얼마 전 한국형 우버 서비스를 하려는 많은 업체들이 택시 업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보지도 못하고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공유형 주방이 성공을 하게 되어서 모든 것에 허가가 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기존에 엄청난 투자를 한 식당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폐업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서 공유 주방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택시의 숫자보다 식당 사장님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정치권을 흔들어서 공유 주방의 확산을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공유 주방을 통해 음식을 배달해 먹는 서비스가 대중화되긴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시장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식당들은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 시설 설치비 등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고자 음식 판매 금액에 비용을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 주방의 경우 이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반값, 반의 반값까지도 싼 가격에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공유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는 공유 주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만약에 공유 주방이 되려면 그 주방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써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 예. 차이가 있군요. 네. 자, 그럼 창업 컨설턴트로서 공유 주방의 미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주방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는 서비스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식당 창업자들이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죠. 대신 창업을 해서 너무 빨리 폐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1년 이내 창업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식당 창업 컨설팅 실습 버전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유 주방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공유 주방 창업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유 주방은 기존의 많은 창업 비용과 폐업 비용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면서 고객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획기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기존에는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법적으로 막았지만 위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회적 이득이 많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염성의 위험이 높고 오랜 시간 공유 주방을 운영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대중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식당 창업을 대책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귀로 듣는 창업 컨설팅, 오늘은 공유 주방 창업에 대해서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